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이제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독립정신 45. 러일전쟁 당시의 대한제국. 전쟁이 터지던 날 러시아 군인들은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못했고 러시아 군함 두 척은 인천항에 정박해 있었다. 1904년 2월 9일 팔미도 밖에 정박해 있던 일본 군함에 러시아 군함의 통지를 보내 말하기를 오늘 오전까지 물러가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라고 했다. 러시아 군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서로 대포를 쏘았다. 2시간 동안 천지가 진동하며 80리 밖에 있는 한양 장안에서도 포성이 콩봇들 들리고 마른 하늘에 벼락치는 것 같았다. 한양 장안의 귀머거리와 질식한 사람 외에는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비분관계, 슬프고 분해 마음이 푹 받친 한 선비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고 옥중에 갇힌 자들도 붙들고 우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 우는 이유를 물으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장부로서 마땅히 전쟁터에 나가 적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굳건히 하여 승전고를 울리고 승리의 노래를 높이 불러 나라의 영광을 빛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탄알이나 칼을 맞아 나라를 위해 더운 피를 뿌리며 명예롭게 죽어 충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들처럼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총명하며 가슴에 뜨거운 충성심이 있으며 또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며 세월만 보내다가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해변에서 천지를 진동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주권과 영토가 이 전쟁의 결과에 오롯이 달려있으니 이 어찌 혈기 넘치는 남아로서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진작 정신 차리고 함께 노력했더라면 우리 자신이 이 전쟁과 싸웠을 것이나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속박당하여 보고만 있을 뿐이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라며 통분해했다. 이때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포성만 들었을 뿐이다. 그들은 한가하게 그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인천까지 구경을 가기도 했다. 그들은 무지하여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는지 짐작도 하지 못하니 뜻있는 사람들이라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절이 되어 포성이 멈췄다. 알려진 바로는 러시아 군함 두 척이 침몰했고 러시아 군인들은 포로가 되거나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군함에 의해 구조되어 인천에 있는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일본 사람들이 적십자 병원을 설치하여 부상한 포로들을 데려다 치료했다고 한다. 이 소식은 일본 각지에 신속히 전파되었다. 일본인들이 승전을 경축하느라고 일본 전국이 떠들썩했다. 한성과 대한의 주요 항구에 있던 일본인들도 만세를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자기 나라를 축하하는 말을 하며 우리는 러시아를 이겼고 그들의 군함을 격침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 눈과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것을 듣고 보고 부러워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그들처럼 전 국민이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동포들 중에 대한제국 독립 만만세를 힘껏 부르며 평화와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일본인 동네인 진고개에 가서 그들이 경축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 하는 말이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는 참아 볼 수 없어 눈물을 뿌리고 돌아왔다고 한다. 죽어서 그런 나라의 개라도 되어 태어나는 것이 낫겠다라고도 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감동한 심정은 충분히 알겠으나 죽어서라도 우리나라를 일본과 같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는 말이 없는 것에 대해 통탄한스러운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여순항에서도 크게 패하여 군함들이 침몰하고 군인들은 포로가 되었다. 대한의 해안은 일본이 완전히 통제했고 일본군이 마음대로 상륙하여 한양 장안에 가득 찼다. 서북쪽으로 갈수록 일본 해군은 점점 늘어났다. 수많은 일본 군함들이 청나라 해안을 향해 떠났으며 그들이 여순항을 공격하리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러시아에 기대어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은 풀이 죽어 당황했지만 그들 중 어떤 자들은 아직도 러시아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 외국 사람들은 러시아 공사가 철수하는 것을 보고 러시아의 대책이 허술했음을 비웃었다. 이때부터 우리 정부 내에 친러파는 사라지고 또다시 친일 세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에서 일본 공사에게 모든 일에 일본을 믿고 일본의 권고를 듣겠노라고 하는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더욱 비통하게 여겼다. 이때 백성들 사이에 갖가지 풍문이 나돌았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즉시 바뀌어 모든 권력을 친일파들이 장악하리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 정부에 권고하여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함으로써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리라 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 고문관들이 각 아문, 행정부처와 지방정부에 배치되어 나라를 지도하리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더 이상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기막힌 온갖 소문이 밤낮으로 전파되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노하여 눈물을 흘린 자가 수없이 많았다. 2월 23일 대한제국과 일본은 다음과 같은 조약에 합의했다. 대한제국 외무대신 설이 육군 참장 이지용과 대일본제국 대황제의 특명정권공사 하야시 고노스케는 각각 상부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제1조 한일 양국 간에 영원히 변치 않는 친선을 보존하며 동양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고히 신뢰하며 국정을 개혁하는 데 일본의 권고를 충실히 받아들인다.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정부 황실의 안녕을 도모한다.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을 확실히 보장한다. 제4조 다른 나라의 위협이나 내란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황실과 영토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대한제국 정부는 그 같은 목적을 위한 대일본 정부의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대일본 정부는 위에서 합의한 것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내에 군사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한제국 정부나 대일본제국 정부는 사전에 통보하여 동의를 받기 전에는 이 조약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조약도 다른 나라와 체결하지 못한다. 제6조 이 조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문제는 대일본제국 대표와 대한제국 외무대신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다시 논의한다. 이 조약이 체결되자 각국은 일본의 관대함을 칭찬했다. 어떤 자들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위해 거듭 애를 썼으며 이번에 다시 전쟁까지 하며 러시아를 몰아내고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존하게 하였으니 일본의 호의를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리들과 백성들은 일본이 우리 조정에 조언할 권리가 있다 하여 장차 우리의 국권을 그들의 통제 아래 두고자 할 터이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이 조약을 반대하며 무효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들은 사대문에 반대하는 의견을 써 붙였고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을 선동하고자 했으며 외무대신의 집에 폭발물을 던지기도 했다. 일본 공사는 일본 수비대를 보내 대한제국 관리들을 보호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잡아들이라고 우리 정부에 수시로 요구했다. 차츰 안정을 되찾았지만 아직도 이 조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적어서
끝까지 불만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 조약의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일본이 우리의 영토, 주권, 황실을 보전한다 하며 우리의 국정을 돕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독립에 적지 않은 침해가 되는 것이다. 이 조약 하나만 가지고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겉으로는 대한제국을 위한다고 생색을 내면서 속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권리를 장악했다. 이 얼마나 일본의 놀라운 계책인가. 이 조약으로 인하여 일본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그같이 된 데에는 우리 관리들은 물론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30년 가까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잘 대해주었으며 옳은 권고를 해주는 등 좋은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지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고 마침내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여 우리나라를 지탱해주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다른 나라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일본이 우리의 독립을 존중하고 영토를 보장한다고 한다. 이것을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호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세계 각국의 여론을 의식한 것에 불과하다. 네, 독립정신 45 러일전쟁 당시의 대한제국 읽었습니다. 네, 그 당시 조선은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권과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외국에서도 이제 좋은 권고를 해주는 등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그거를 무시했죠. 우리의 조선 그때 당시 조선 대한제국의 관리들과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에 또 휘둘리고 러일전쟁 이후에 또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는 그런 처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넘보고 있는데 더욱더 깨어나서 넘보지 못하도록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